한 달치 주문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리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환신골드 드시면 그런 일 뚝 끊기고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오늘 조금씩 찬바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그 폭염보다도 더 뜨거웠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2차 재시도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밝힌 대로 특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검은 아침 일찍 8시부터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주목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슴 조이며 방송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서울구치소에게 최대한 협조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이 물리적 동원, 이 1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냈듯이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막아냈습니다. 이 젊은 사람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이 앉아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그러자 앉아있던 의자 자체를 통째로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옮기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피를 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고 이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제발 날 달라고 애원 액을 복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강제 집행을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야,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그런 가운데 또 특검은 2차, 3차에 걸쳐서 강제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8시부터 오전 9시 40분까지 이런 행위는 계속됐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들, 전 세계인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곳 대구의 영성원이라는 곳에 이 우경 선생이 계십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소개했습니다만은 이 우경 선생을 통해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가 우린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곳 대구까지 저희들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하나하나를 이 우경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더워도 토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 자, 이곳 대구 영성은 지금 보시면 이게 마치 토굴이라는 표현 주셨는데 진짜 이 벽 자체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뭐 도심 속의 토굴이라 해도 네. 기도 토로서는 딱 좋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동안 이곳에서 많은 제자들도 또 거쳐가셨고 또 전국 각지에서 본인들의 운명, 본인들의 사주를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의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방문을 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오늘 서울에서 내려온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오늘 지금 보도된 바는 그렇습니다만 네. 이 영적 세계를 통해서 오늘 오전에 서울구치소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걸 조금 더 우리는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밀폐된 공간이고. 글쎄요, 제가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를 나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시간을 끌려고 하시고 어떻게든 지금 그 검찰에 검사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 뭐였죠? 검찰의 특검 조사받으러 가시는.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강제로 그 소환하시려고 했는데 안 아니죠. 됐는데. 소환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응을 했죠. 불응을 하니까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실패를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체포영장을 받아준 법원으로부터. 그리고 그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만은 1차 집행 때도 역시 실패를 했고 오늘 2차 집행 때도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1차 집행은 뭐 신사적으로 가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 함께 동행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십시다 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가지 않겠소이다 하고 보도된 바와 같이 뭐 팬티 논란 사건이 있었죠. 팬티를 입고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습니다만은 그러자 이 두 번째는 특검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네, 지금 말씀 중에 있었는데 제가 이게 영감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바로 안 그러면 저 잊어버리거든요.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준비를 했고 나름 그리고 불허하려고 애를 썼고 이 시간을 끌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가봤자 자기 말이나 자기 이걸 어필이 안 된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갈 필요가 없다. 안 가도 된다. 가도 소용없다. 그러니 나는 너의 요구에 들어주지 않겠다. 어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그 마음이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불응하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어차피 어떤 결과가 날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검찰총장까지 하셨으니까 네, 너무나 잘 알죠. 그 조직의 생리를 그렇죠. 네. 그 조직의 최고의 수장까지 네, 하셨던 네, 분이 대통령이 그렇죠. 되셨으니까 이 검사들의 생리를 그냥 말 그대로 깨뚫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순순히 따르자니 또 그건 아니시고 또 요구에 응하자니 어차피 자기 본인의 얘기가 들어먹히거나 뭔가 이게 조정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 저항도 메시지죠. 그렇죠. 거부도 메시지죠. 메시지고 예, 그렇죠. 또 순순히 응하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자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넥타이 색깔도 메시지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와이셔츠 색깔도 메시지고 네. 어제 이제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네. 김건희 여사가 드레스 코트가 네. 블랙 상하의를 입으셨죠. 그리고 흰색 안에 와이셔츠를 입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마치 장례식 복장이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그게.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께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실 때는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그것도 메시지거든요. 그렇겠죠. 뭐 조사받으러 들어갈 때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는데 나올 때는 안경을 끼고 또 귀가하셨단 말이죠. 그거 역시 메시지란 말이죠. 국민들을 향한 무언의 메시지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슈화되고 있고 또 매스컴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나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어떤 행동들도 본인의 생각 여의 요구에 따라서 결정지어져서 하신 것도 같고 또 자연스럽게 거부 반응으로도 본능적으로 나오시는 것도 있을 거고요. 저는 오늘 뭐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지금 박사님 통해서 이렇게 들은 게 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들었는 내용을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은 네, 지금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뭔가 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네, 쉽게 얘기하면은 그 10명은 그 서울구치소에는 그 일명 까마귀라고 불리는 뭐 특별 경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그 운동으로 뭐 훈련으로 무장된 운동권 같은 느낌. 예, 일종의 뭐 경찰로 치면은 형사들 일반 순경이 아니라 일반 경찰이 아니라 형사들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이 특별한 그 서울구치소의 직원들 일명 까마귀라고도 우리는 얘기합니다만은 네.
이분들 젊은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치열한 몸싸움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몸에 상처가 났다든지 상처 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피를 흘렸다든지 우리는 알 수 피도 없지만 흘렸을 것 같고요. 그걸 물으신다고 하면 제가 뭐 화경으로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그 느낌에 몸도 드신 것 같고 골절도 조금 가볍게 찰가상도 있으신 것 같고 타박상 뭐 피가 뭐 흥건한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런 어쨌든 치열한 어떤 몸싸움 저항하는 사람과 그 저항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 강제 뭐 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 간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체에 뭔가 온전하다고 물으신다면 그렇지는 않겠다. 그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운동으로 단련되어 있는 10여 명의 특수한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세가 65세인데 네. 이분을 끌어내려고 하다가 10명이 끌어내려고 했는데 65세의 노인을 10명이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저항이 너무 거칠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포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은 제가 봤을 때 아주만 좀 처참하고 처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해야 할 정도였다면은. 그렇겠죠. 또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몸에 어떤 데미지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또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윤 대통령님의 뭐 신체에 위해가 가했다던가 어떤 봤을 때 뭐 큰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검찰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항이 너무 심하고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도 타박상, 약간의 이런 것들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 정도 있을 정도. 제가 피도 약간 보였다고 이렇게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 특수하게 훈련받은 사람 10사람이 백기투항했다 싶지는 않아요.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끔찍한 일들이 있을 거로는 맞아요. 우리가 이건 상식선에서 우리는 생각해 봤을 경우 그래요. 건장한 장정 10사람 65세의 노인 한 사람을 못 드러낸다?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고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문격한 앞으로 더 많은 추가 보도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분들도 박사님뿐만 아니라 또 예상하고 있는 분들도 많겠죠. 자, 얼마나 저항이 심했고 그 상황이 치열했고 저항이 심했으면 그냥 나왔을까? 바로 그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의 보도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그렇겠죠. 지금의 보도 매스컴을 어쩌면 축소 보도했을 수도 있는 건 거죠. 그거는 진실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오셔서 그 안에 누구도 보지 못한 것들을 지금 보이고 저한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그 시간에 그 공간을 가서 제가 화경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느낌 받은 대로 치열한 어떤 그런 저항이 있었다. 그리고 뭐 골절, 타박상, 피도 약간 보인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저도 지금은
감히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저의 경험담입니다. 네, 2007년도 7월달에 중국에서 있던 사건이에요. 네, 제가 호텔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면서. 그래서 이 뒤축, 이 발 뒤축이 뼈가 이게 파스러졌어요. 그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한 긴데 어찌됐든 저를 그 추격. 말씀 딱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올리다가 예. 윤석열 대통령 이게 막 저항하시면서 이렇게 날카롭게 떨어지신 것 같은데 허리, 엉덩이 쪽 이게 좀 부분 크게 다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 말씀하시는데. 예, 지금 이제 보도에는 의자를 들어 올렸는데 의자가 빠져서 의자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공중에 몸이 뜬 상태에 툭 떨어졌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그래요?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제 경험담입니다. 네. 그 중국에서 저를 추격하는 공안들이 이제 중국 경찰들인데, 그 추격하는 이 공안들의 차에 내가 탑승하는 게 아니지. 난 다리가 다 파서져서 일어설 수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예. 근데 이 차에 탑승하면 나는 죽는다고 난 판단했었어,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완강히 난 거부를 하고 저항을 했다고. 그 당시 내가 입었던 건 이 속옷 팬티 하나하고 러닝 한 장이었는데, 네. 잡혀가도 이 사람들한테 잡혀가면 안 된다는 거였다고. 나의 판단은 이 사람들한테 잡혀가면 죽는다. 네. 그러니까 공안이 있지만은 다른 공안들에게 잡혀가야 된다고 난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나를 들어서 그 차에, 중국의 찝차로 된 공안 찝차에다 태우려고 하는데 내가 완강히 정말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뭐라 그러죠? 저항을 했단 말이야. 네. 다리가 다 부서지는데 그 부서진 다리로 차고 과음을 지르고 막 날싱쇼를 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 마을에, 그 곳에 있는 현장에 있던 그 마을에, 우리나라로 지금 파출소죠. 네. 파출소에 있는 공안들이 시끄러우니까 밖에 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두 군데가 이제 두 경찰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차가 두 대가 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때 내가 판단은 나는 나를 추격했던 이 차를 타지 않겠다. 나는 이곳 당신들을 필요로 한단 말이야. 이 공안에게 나는 잡혀가고 싶다고 내가 했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공안들이 포기를 했어요. 하고 이쪽 공안들에게 인수인계를 했다. 지금도 전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 만약에 나를 추격했던 그 공안들 차를 탔다면 아마 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저항이 저는 그런 느낌이라고 나는 봐집니다. 만약에 이 10명에 의해서 들렸잖아 지금 이 보도에 하면은 의자에 앉아서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그 들린 상태에서 만약에 고스란히 밖으로 나와서 차에 실려서 특검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없다고 난 보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강력한 저항으로 그들이 손을 들어버린 거죠. 그 정도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항했다고 봐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본신의 힘을 다 저항하신 걸로. 그러니 그 10명의 잠정을 어떻게 보면 이긴 거잖아요. 아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뭔가 타박상 기본일 것 같고 뭐 골절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찢어져서 출혈이 있었다든지 네.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난 전개될 걸로 보고 있고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난 병원을 갈 거라고 나는 봐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의 판단이고 우리 우경 선생님께서 지금 혹시 윤 대통령 앞으로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이번 일이든 아니면 다른 일이든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게 만들 것 같은데요. 충분히 병원에 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렸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미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특검이 나는 오히려 무리수를 뒀다. 예, 그리고 그 뒤에도 또 강제 물리력을 동원한 게 오히려 난 역풍이 불 거다. 근데 이렇게 봐지는데. 어쩌면 그걸 또 이용해야 되겠죠. 윤 정치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항해서 그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 군데 또 더 아파오고 또 트라우마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더 왜 우리가 사고가 나도 그 당시에는 그 충격 때문에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어디가 더 아파온다든지 몰랐던 부분들이 더 이제 더 뭐 출혈이 있다든지 뭐 사진 찍어보면 더 어디 다른 곳이 또 다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사고 나서 몸에 상처는 없는데 뒤에서 그렇죠. 예. 충돌사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2, 3주 지난 다음에 그래서 또 몸이 안 좋은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수가 있습니까? 병원수? 병원수 있습니다. 병원수가 있다. 한 두세 번 병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입원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병원에 간다는 입원이든 뭐 갔다 오든 요번 파스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만약에 퇴원을 하신다면 그 뒤에도 한번 또 두 번, 세 번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네요. 자, 이제 무엇보다 이제 그 오늘 보도에 의하면은 8일 15일 날 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구속 7개월 만에 이 특별 사면 대상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에서는 이 내란범 네. 내란범은 뭐 종신 영구적으로 사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법안을 곧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정말 내란죄가 성립돼서 민주당에서 말하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준하는 그런 형량이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 영원히 세상 속으로 못 나오나요? 중요한 문제네요. 그죠? 예, 매우 중요한 이 문제죠. 질문에서는. 일단은 감옥에 들어간 이상은 감옥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상황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사면 초과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저쪽에서 어떤 명분을 씌우든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느껴지는 바로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무기징역 사형 어쩌면 그 형량이 때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동안 감옥에 썩어서 지내시느냐? 그렇다면 아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느껴지는 이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데요. 저도 뭐 정치권에서 잘 모르지만 모종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 얘기를 지금 주셨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3인이 이루어질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에너지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뒤에 모종의 어떤 거래 합의 그런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이재명 정권에서도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몇 년 동안 앙숙이었고 또 어쩌면 이재명 구속하기에도 애를 쓰셨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근데 그렇게 못하셨는데 그럼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사면하면 어쨌든 국민을 화합하고 또 그 자기 본인이 우파든 좌파든 끌어안고 어떤 그런 의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 어찌됐든 오늘 이곳 대구까지 내려와서 이곳 대구 영성원에서 이 우경 선생을 만나서 들은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확정돼서 이 종신형에 처해지더라도 이재명 정부에서 사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희망 섞인 말씀을 주신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저희들 기쁨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러 있고 우리 우경 선생에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로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네. 저희 방송 오랜만에 들어주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이 보수주의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걱정하시고 또 이 상황을 좀 통탄해 하시고 또 그러면서 나라 걱정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냥 제가 이제 영성가 입장에서 이렇게 느껴본다라면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한 부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달치 주문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리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환신골드 드시면 그런 일 뚝 끊기고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